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음, 메모리 밴드위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메모리 밴드위스가 무엇인지 제가 대폭에 관련된 개념과 그리고 그 캐시라는 캐시 메모리라는 것을 잠시 살펴봤죠. 자, 간단한 개념만 살펴봤는데요.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하드웨어랑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 최적화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상식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터넷 뒤져보시면, 찾아보시면 관련된 개념들이 아주 더 깊이 있는 개념들이,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이해가 부족하다 또는 더 깊은 이해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냐면 캐시라는 녀석이 GPU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들고 오기에는 결국 GPU의 성능에 대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훨씬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하나의 일종의 다른 메모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캐시 GPU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까지 같이 캐시가 허용하는 용량 안에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GPU가 새로운 데이터를 요구할 때 먼저 GPU 메모리에 직접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고 캐시를 통해서 캐시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서 만약 있다면 그 데이터를 들고 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텍스처가 만약에 요청에 의해서 텍스처 트랜스퍼가 일어난다. 쉐이더에서 텍스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들고 온다. 그러면 하나의 텍스트를 참조할 때 주위 텍스트들 또한 캐시에 탑재합니다. 텍스트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픽셀 할 때 픽처 엘리먼트처럼 텍스처 자체의 최소 단위를 갖다가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GPU가 다음 시점에서 주위에 있는 텍스트가 필요할 때는 먼저 캐시를 참조해서 텍스트를 들고 올 수 있겠죠. 자, 이게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거의 인스턴트리하게 자,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 이것은 밴드위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 밴드위스 유즈,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필요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캐시에다가 적절한 캐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 밴드위스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쓰지 않으면서 계속 캐시 데이터가 더 활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2048 사이즈의 이라는 어떤 해상도에 매우 큰 텍스처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텍스처예요. 자, 그런데 이 텍스처를 이제 메쉬에다 매핑을 하겠죠. 텍스처 매핑을 통해서. 근데 그 메쉬가 3차원 공간상에 이게 이렇게 조그매요. 실제 작진 않겠죠. 이것은 뭐냐면 아주 멀리 있는 오브젝트라는 의미입니다. 오브젝트가. 자, 이렇게 멀리 있는 오브젝트에 텍스처 매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가 2048에 있는 텍스처라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 몇 픽셀 안 되는데, 자, 이걸 매핑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임의의 픽셀 하나를 갖다가 그냥 들고 올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자,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이웃을 가져오는 방법인데,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멀리 있지만 그 텍스처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픽셀에 적당하도록 결국 픽셀의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필터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자, 어떤 계산을 해서 자, 그 계산의 결과를 갖다 가져오는 그 형태로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몇 픽셀이 안 되잖아요. 이 처리하는데 이 데이터 전체가 캐시에 담겨져 있다면 괜찮겠는데 이 사이즈가 너무 커요. 이 캐시에 다 못 담는다고요. 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조그만 몇 픽셀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 비디오 메모리에 이 텍스처의 일부를 갖다가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 밴드위스가 발생하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기법은 뭐냐면 자, 밉매핑이라는 기법입니다. 또 밉이라고 부르고 맵이라고 부르는 맵을 구성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텍스처
메쉬의 어떤 크기, 실제 화면에 이제 뿌려질 픽셀의 사이즈, 메쉬가 화면에 뿌려질 픽셀의 사이즈에 맞는 텍스처 매핑을 하기 위해서 이 다단계의 텍스처를 갖다가 동시에 저장하는 기법이 바로 민맵입니다. 다단계를 말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앞에서 필요한 텍스처를 갖다가 이 텍스처 하나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텍스처의 크기의 절반인 텍스처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저장하고요. 자, 또 이 크기의 절반인 텍스처를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크기의 절반인 텍스처, 이 크기의 절반인 텍스처를 이렇게 사이즈별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런타임에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텍스처를 만들어 둘 때 다음과 같이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 전체를 저장하고 있다가 실제 사용될 메쉬의 사이즈를 보고 어떤 텍스트를 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민맵 기법입니다. 메쉬가 만약에 우리 카메라 지하 매우 앞에 있어서 아주 큰 영역을 갖다가 차지하는 메쉬다. 그러면 자, 이 민맵에 있는 그 텍스처 중에서 큰 녀석을 사용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쓴 오브젝트가 좀 멀리 있다. 비교해서 중간급 크기에 있다 하면 그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텍스처를 갖다가 그 상황에 맞도록 처리하는 기법이죠. 물론 이렇게 쓰면 문제는 뭡니까? 공간을 더 사용하게 되겠죠. 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뭐 이 정도 사이즈의 만약에 텍스처가 필요하다면 캐시에다가 이걸 한꺼번에 담아 놓으면 우리가 다시 밴드위스 사용하지 않고 바로 캐시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매핑이 다 가능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캐시 메쉬가 캐시 미스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죠. 캐시 미스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캐시에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확인했을 때 없었을 경우, 자, 이건 캐시 미스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기법으로 메모리 밴드위스 바틀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민맵은 보통 우리가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 텍스처를 갖다가 일반 텍스처를 이렇게 하나를 저장하면 그 특별한 게 없으면 디폴트로 이렇게 민맵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스템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따라서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때로 민맵을 갖다 꺼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텍스처를 갖다가 이렇게 다음과 같은 형태의 민맵핑을 할 수 있는 텍스처로 저장을 해 두시면, 저장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메모리 밴드위스에 의해서 생기는 부하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걸 갖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밉은 우리가 전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죠. 그 말은 반이 줄어든다는 것은 반이 줄어드는 거 4분의 1, 공간을 보면 4분의 1만큼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만한 영역이 이만한 영역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냥 처리한다면 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영역을 줄이기 위한 연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산들이 런타임에 시행하면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프리프로세싱 안에서 전처리 안에서 이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고급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알리아싱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필터링된 텍스처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미리 필터링 되기 때문에 알리아싱이나 프리컬링이라고 부르는 텍스처를 갖다가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번뜩번뜩 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민맵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우리가 캐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적절한 크기의 데이터를 넣어두고 밴드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텍스처 자체를 갖다가 용량을 줄인 문제가 있을 건데요. 이건 텍스처 컴프레션 이슈입니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